말씀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위원님, 감사원에는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많이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사무총장이 하는데 감사원장 그걸 가지고-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무총장, 저도 말씀을 사무총장, 드리겠습니다. 예, 모욕하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잠깐만. 사무총장, 아니, 잠깐. 저희 기관장께서 잠깐만요. 가장 사무총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언권 중지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증인한테 발언권 중지가 어디 있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권한이 없어요. 증인한테 발언권 중지 권한이 없어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기 전에. 자, 감사원장.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듣기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굉장히 압박 감사하고 상당히 모멸감도 느끼게 하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어요. 감사원이 무법천지 감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우리가 계획서를 채택하고 방식을 할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한다. 이렇게 다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원은 피감기관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기관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물가에 모욕을 내놓은 당하시는 애 같습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감사원장은 감사원장이 알아서 처신해요. 알아서 답변하고. 뭘 참견해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기 때문에 뭘 지나치게 해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뭘 지나치게 합니까? 오만방자 사무총장 그만이 들어야 됩니다. 잠깐만. 잠깐. 아니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거야. 뭘 답변을 안 해 그럼? 잠깐만요. 저희가 뭔데? 뭐 하는 겁니까? 다들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계속 먼저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잠깐만요. 오늘 저번에 오지 않습니까? 국회를 못 오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허위 답변한데 그 기관이 답변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지금. 너무 모욕할 듯이 하지 말자니. 피감기관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게 무시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국회를 존중해야지 먼저. 존중 안 해라고 태도가 저게 하세요. 뭡니까? 답변 태도가. 답변 태도가 어떤 태도가 지 태도가 나빴습니까? 지 태도 적당했잖아요. 이게 적당히 나와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죠. 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있잖아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얘기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자, 하세요. 아니, 하시려면 또 왜 안 합니까? 하시라고요. 자, 계속 하세요. 아니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고 사무총장 입장이 잘못됐으면 국회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무총장. 자, 조용히 하시고요. 아니, 계속 말하라면 또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잠깐만요. 사무총장 마이크는 꺼주세요. 자, 제가 지금 감사원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을 못 믿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참견하고 지시합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국회에 와서는 왜 그럽니까? 감사원장 답변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좀 듣기가 옆에서 민망했던 알겠습니다. 모양입니다. 아니, 제가 장경태 의원하고 감사원장하고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요. 속기사들도 속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이크 통으로 내려주시고 무선 마이크 사용하러 갔어요. 저는 마이크 다 내려주세요. 저쪽. 성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속기사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UFC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 계획서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라 라고 위원장이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거는 끝나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제가 끝났어요. 아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원장님,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원장님, 제가 이제 두 분의 답변을 드린 질의응답은 끝났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시계가 다 갔는지 못 봤습니다. 하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시간이 다 갔는지 아니, 제가 모르고 됐고요. 답변을 드렸던 그래서 거고요.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일문일답 하지 말라고 제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두 분은 답변드리지 다 않았습니다.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49조 1항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또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총장이란 자가 튀어나와서 위원장하고 지금 위원장하고 감사원장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저는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은 원래 저러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럽니까? 흥분했습니까? 아니면 과잉충성입니까? 일단 나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나갔어요? 정회 한번 나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5월 10일자 8월 29일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그것이 불가하면 열람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감사 청구를 7차례나 보류시켰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도 했습니다. 5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영부인의 개입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8월 29일 감사위원 회의도 아침부터 밤까지 격론을 벌였습니다. 부실 이유는 누가 리모델링을 한 것인가? 누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인가? 누가 21g 회사를 추천했는가? 맹탕 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을 꼭 제출 혹은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에서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고영신 감사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또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사찰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고 공직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국사찰 이러한 못된 짓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꼭 잘 해주십시오. 네. 박지원 의원님의 의사진행 방안에 대해서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 명단에 보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60년 10월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 인디애나대 정책학 석사 감사위원 제1사무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료라도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들은. 일반 주인으로 제출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뭐 주인. 특별한 제가 유상범 간사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유상범 간사는 감사원장 개인 대변인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제가 감사원장한테 물은 거예요. 간사잖아요, 간사. 뭐 간사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간사는. 송석준 위원장이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운영은 조용히 하세요. 간사들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질서를 잡고 어지럽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차 경고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감사원장님, 예. 감사위원들 왜 이런 기본적인 경력조차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기관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한 것 같고요. 감사위원들은 지금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할 때 예. 감사위원들 다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왜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면 다른 분들 발언권 없고 얘기하시고요. 다 소개하잖아요. 감사위원들이 인사만 하고 퇴장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지. 자, 그래서 증인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박지원 의원께서 하지 말든가 감사위원회 소개해요. 감사원장이. 박지원 의원께서 국사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월성 원전 보복감사했죠. 법원에 다 무죄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보복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자료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는 자료를. 아셨습니까? 저희들이 누차 뭐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감사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의결로서 제출하라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의결로 징계 조치할 수 있고 그리고 24일 날 제 두 번째 국정감사 할 수 있고 현장 검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시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 감사원장님 예.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간부들하고 한번 상의하세요. 그동안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우리는 한때 정신적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채 양명주 아시죠? 지금은 김명관까지 8개예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 2% 높게 하자. 그런데 경선 결과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27%가 앞서요.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들어간 당원 명부를 가지고 당원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당원에는 22.9%가 윤석열 후보가 앞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명태균의 사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경선 후보가 바뀌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냐? 본선에 윤석열, 이재명 이때 0.73%로 이겼는데 그 여론조사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감사원 감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대답 안 하면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만약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홍준표 대통령 어쩌면 윤석열 대구시장이 맞다 이거죠. 다음 대구시장도 안 되지. 다음 전현희 것 대봐라. 지금 보세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했죠. 예. 유병호 총장이 했어요. 그런 짓을. 우리 최 총장 예. 실세 유병호 라인 아니에요? 좀 들어봐요. 자, 240만 원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허위 제보를 받고 감사원에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장관이 집 전화 거기다 붙여 먹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동파했어. 관사만 동파한 게 아니라 그 근방이 다 했어. 이게 수도요금 240만 원. 물세에다 장관이 붙여 먹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저 한복 보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저것도 암행어사 행사를 위해서 저 사진을 찍고 저 한복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원 예산으로 한복 해먹었다 했는데 감사해서 보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저것을 빌려다가 즉 렌트에다가 입고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채 양명주 명품백도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주도 감사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제보된 것 제가 알기로는 제보된 내용 중에서 우리 전현희 그 당시 위원장님이 그 잘못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감사해서 오케이, 됐어요.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다 아니, 우리 제보는 들어왔지만 총장은 사실과 다르다 총장은 이렇게 다 감사원장이나 공정하게 호위무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엉터리 답변하지 말고 말이 되냐고. 있는 체면이 그대로 있지, 저희들이 그래. 조사한 결과 그대로 감사원의 저희들이 감사 감사가 결과를 냈습니다. 아무리 허위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물값 240만 원을 감사해? 한복 하나 빌려 입은 것을 감사원 예산으로 그런 짓 할 전현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은 안 하냐 이거죠. 양주는, 화장품은. 자, 다음 자료 넣으세요. 제가 국사찰,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이 감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다시피 백현도 이걸 2022년 1월 달에 감사를 시작해서 2022년 4월 달에 대통령실 인수위원회다. 윤석열 인수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검찰에서는 문제는 이 내용과 똑같이 기소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사죄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다음 백현동 감사원 감사도 그렇지만은 대장동도 똑같아요. 감사원의 혐의 내용하고 어쩌면 검찰이 그 내용하고 똑같이 기소를 하냐고요. 그 백현동 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제가 질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로 가라가는 거예요. 나설 땐 나서요. 낄끼 빠빠 몰라? 끼어들지 마라. 시간 빼주세요. 저 사람 안 얘기한 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검찰 이재명 백현동 공사장으로 그대로 넘어가요. 이것이 정상적인 감사원인지 검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야당 탄압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사찰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홍준표 대구시장은 심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여론 조작과 국사찰 문제에 대해서 총장은 감사할 용의가 있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제. 저희들 그 백현동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정부가 바뀌기 전에 전 정부 때 이미 감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감사가 제 생각에는 감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수사 요청한 내용대로 공소장이 써졌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전현희 위원장님 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권 저희가 말이기 때문에 보고 문제가 있는 건 있다, 내인덕이 생기는 없는 건 거예요. 없다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예. 같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인수위원회에다 보고해가지고 그대로 검찰에 보내면 되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그렇게 엉터리였으면 검찰에서 공소장을 쓸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 좀 나오세요. 유병호 감사위원 계세요? 내부망에 슬기로운 지휘생활 이런 글 올렸죠. 예. 3번 아니 글을 올렸냐고 하니까 왜 그렇게 올렸습니다. 3번 얘기를 많이 해요. 3번 예, 그것만 말씀. 올렸냐 안 올렸냐 그것만 올렸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댓글 몇 개 붙었어요?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예요. 거기에는 뭐 권력은 손가락으로 찬성 반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하듯 달도 차면 기울어요. 저도요. 그 기울은 속에서 감옥 갔다 왔어요. 사무총장 예. 반찬이 했다고 아까 박현택 의원 질문하니까 했죠. 반찬 낸 적 있다고 반찬 했죠. 인적 있냐 해서 당연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유병호 감사위원이 특조국장하고 와서 인사 부탁을 하니까 사무총장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나가서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반찬하고 집에 들어갔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 네. 권력이 있을 때는요, 저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권력이 기울어가면요, 댓글 하나밖에 안 붙어요. 저 사무총장이 유병호 라인이지만은 끝나가니까 인사청탁에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되지 말아요. 권력 끝나고 감옥으로 가지 마라 이거죠. 제가 어찌 의원님께 비교될 수 자, 있겠습니까? 감사원장님. 네. 우리가 최대의 외교 참사가 119대 29 뭔지 아시죠? 엑스포 얘기하시는 엑스포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했어요? 감사한 적 없습니다. 네? 감사를 안 했습니다. 예. 아, 좀 딱 대고 얘기해 보세요. 예, 안 예. 들- 네? 네, 감사를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할 것이냐 할 생각 없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딴다, 우리가 됐다 했는데 129대 119예요.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감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 감사하기가 적당한 테마인지는 확신이 않습니다. 그 감사원 직원들은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속해 있지만 그 법률상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해서 직을 수행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최재 감사원장 예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과 문자 주고받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틀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우리 국회도 존중해야 된다. 네, 그거 부인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자기 스스로 내팽개 쳐버리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으면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정 질서하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마저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자료가 제가 예전에 2020년에 받은 자료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의 카드 사용 내역, 감사 활동비, 연구비 사용 내역입니다. 내역서를 다 받았어요. 이렇게 다 받아서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못 준다고 그래요? 다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누가 얼마큼 썼는지 다 나옵니다. 예, 이런 자료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받았던 자료고 다 검증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저런 주장은 맞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인 한편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또 헌법상 책무를 가지고 있죠.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행정부는 고도로 전문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공개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에는 이 전문성과 비공개성을 깨트리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게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헌법과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딱 맞는 그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